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가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단체로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정에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민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07에서 1911년도까지 존재하였죠. 이승훈은 우리가 제끼더라도 인물은 많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안창호하고 양기탁 정도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둡시다. 안창호, 양기탁. 인물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복돼서 나오는 게 안창호하고 양기탁이죠. 안창호, 양기탁 하면 시민회 암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시민회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골라두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1번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연통제 하게 되면 일종의 행정조직, 비밀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영상에 나왔던 거 조지쇼가 조지쇼가 경영하는 이륙양행 2층에 설치되었던 거 교통국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2번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뭐 계속 반복되는 선지적 보안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04년도 러일전쟁 중에 이제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를 했고요. 보안회에 의해서 그게 저지가 되었지만 이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세워집니다. 3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하면은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독립협회는 1896년에서 1898년까지 2년 정도 존속하게 됩니다. 4번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임병찬에 대한 설명이죠.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복벽주의 옛날로 돌아가자. 의병전쟁을 준비했다.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독립무군부를 만들게 되죠. 1911년이 되겠습니다. 5번 남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옳은 설명인데요. 국내에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민회가 다 해산되게 되죠. 그래서 백오인 사건 이후에 이제 남만주 삼원보로 가가지고 여기서 남만주 하게 되는데 남만주라고 해도 되고 서간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 지도를 한번 그렸었어요. 여기가 서간도, 여기는 북간도인데 남만주 하게 되면 굉장히 만주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만주에 속한다. 지역은 그렇게 고민하지 말자. 겹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남만주 삼원보 쪽에다가 이제 경학사하고 1911년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신흥 강습소가 이어지게 되죠. 뭐 경보안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보다 단체가 많긴 한데 한능검에서는 그렇게까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경학사, 신흥강습소 이 정도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신민회의 흐름이 서간도 혹은 남만주 여기서 삼원보 쪽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곳은 도산 땡땡땡 기념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되죠. 도산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른쪽으로 읽어보죠. 신민회의 결성을 주도했어요. 시민회 결성과 안창호하고 양기탁 정도는 기억을 하자. 계속 이 인물만 반복이 되고 있죠. 서북학회를 조직했어요. 흥사단을 창설했어요. 흥사단 하면 지금도 서울 쪽에 있습니다. 대학로 쪽에 제 흥사단 사무실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흥사단, 시민회 흥사단은 그렇게 잘 모르더라도 뭐 이건 일단 뭐 도산이라는 명칭을 호를 줘버렸기 때문에 안창호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1번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서 국문연구에 힘썼다 하면은 뭐 주시경 선생님이나 지석영 선생님이 되겠죠. 이거 이제 07년도가 되는데요. 조선어 연구, 우리 한글 연구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 국문연구소가 지금 문제에 나왔잖아요. 국문연구소 하면 이제 07년도 1907년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흐름을 그 세 개를 구별해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있어요. 조선어 연구회 1921년이고 이후에 이제 조선어 학회가 나옵니다. 조선어 학회 1931년이 되죠. 그래서 뭐 그냥 20년대, 30년대 해서 이거는 좀 쉬운데 명칭 자체가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명칭을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조선어 이렇게 돼 있죠. 조선어 하니까 1910년에 한일과 합방이 되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 버리면 국문이라는 명칭을 쓰기가 어렵게 되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국문하면은 그 일본어를 말하는 게 그걸 지칭하는 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한일 합방 이전에 대한제국이 존재하던 시기에 국문이라고 해야 우리 한글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좀 헷갈리지 말자. 국문연구소. 여기서는 일본어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국문이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일본어와 구별을 해서 조선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문연구소. 굉장히 뒤에서 이제 비교해서 자세하게 다뤄질 그런 내용입니다. 주시경, 지석영. 여기까지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이번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 신민회 하게 되면은 대오태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태극서관, 그 다음에 자기 회사까지를 세트로 암기를 해 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이야 2번이고요. 3번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하면은 이봉창에 대한
설명이 되죠. 1932년에 해당합니다. 인물 이름 정도 이봉창 암기해 두시고요. 4번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서 독립투쟁을 서술하였다.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죠. 이외에 또 잘 나오는 거 한국 통사가 있습니다. 이제 고통할 때 통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혈사에서 피혈자를 쓰고 있고 고통할 때 통자, 한국 통사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책 제목으로. 굉장히 좀 특징이 있죠. 고통의 역사, 피해 역사, 박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정미의병과 관련해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다. 이 인형하고 허위를 기억을 해 두셔야죠. 인물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 잠시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되죠. 신민회 하게 되면 07년에서 191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던져주는 거 안창호하고 양기탁 등이 해서 이 이름 두 개를 기억해 놓자라고 했어요. 신민회는 뭐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물 배경으로는 그렇게 구별한 힌트는 되지 못합니다. 네, 누가 설립했냐? 안창호하고 양기탁을 계속 한능검에서는 출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민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신민회 하게 되면 07년에서 1911년까지 존속을 했고요. 1911년에 이제 105인 사건으로 테러취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모금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간부 105명이 105명이 이제 불려가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와해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서간도 삼원보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서간도는 만주 안에 남만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남만주라고 하든 서간도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삼원보로 가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 정도 경학사 하면은 1911년 와해된 해가 되죠. 그리고 뭐 부민단은 그렇게 안 나오고 신흥강습소하고 신흥무관학교 엮어서 암기를 해야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자. 그래서 시민회의 흐름이 서간도로 이어져가지고 경학사 그리고 신흥강습소 등으로 이렇게 해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해버리니까. 자, 선지 한번 읽어봅니다.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우리 그 한글 조선어 연구와 관련된 그런 흐름을 앞에서 이제 명칭만 잠깐 했는데요. 그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요. 국문연구소가 정부기관 안에 이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건 07년도가 되고 이후에는 이제 국문이라고 못 부르고 조선어라고 불러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연구회가 설립이 되었다가 이 이후에 학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학회 하면은 1931년이 되고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일 합방이 있다. 1910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국문이라고 부르면 우리 한글을 말하는 거였지만 이때는 이제 국문이라고 하면 뭐 일본어를 지칭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조선어로 바뀌게 됩니다. 인물 앞에서 나온 거 기억해 보자면 주시경 선생님하고 지석영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조선어 연구회 여기서는 이제 장지연하고 이윤재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물보다는 더 잘 나오는 거는 잡지 한글을 편찬했고 가계나를 제정했다.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되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하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 시도했다. 이건 이제 완성은 되지 못하고요. 광복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문하고 조선어 해가지고 이거 하나는 좀 띄어서 딱 한일합방 이전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한글 가계날, 우리말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다 그러면 1931년에 조선어 학회가 되죠. 이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조선혁명선언 하게 되면 이제 의열단의 김원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쓴 사람은 이제 신채호라고 하죠. 3번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면은 31년에 동아일보와 관련된 운동입니다. 계몽운동, 뭐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4번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하면은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 되고요. 5번 대오태자가 또 나왔네요. 대오태자는 계속 따라갑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그리고 자기 회사까지를 암기를 해 두셔야죠. 세트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른쪽에 또 적어봐요. 대오태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보죠.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 신문 광고를 낸 태극서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태극서관이 나왔으면 벌써 신민회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대오태자 해가지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태극서관, 그리고 자기 회사까지를 엮어서 세트로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운영됐다. 또한 대성학교, 그리고 오산학교가 나왔죠. 시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 안면근의 모금 사건을 데러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간부 105인을 불러들였다. 이걸로 Y가 됐다. 1번이 옳은 설명이 되죠. 2번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결성된 신한 청년단에서 한 거죠. 김규식을 파견을 합니다. 언제예요? 1919년이 되죠. 이 1318 해가지고 이제 1913년에서 1918년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게 되고요. 그 흐름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중국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단 김규식이다.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3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독립협회는 96년에서 2년 정도 98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만민공동회 이후 정부 대신이 참여하면서 관민공동회까지가 생각이 나야죠. 3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계속 반복되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제입니다. 5번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하면은 천도교 소년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1922년이 되는데 그냥 20년대 정도로만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도교 하게 되면 동학 독민운동 이후에 동학에서 기존의 친일 세력들을 다 빼고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백오인 사건을 물어봤으면 뭐 거의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 등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에서 산림과 원약 진황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에 청의하여 지금 뭐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니까 종로에서 송수만, 심상진 등이 각 부원 각대에게 알리노라. 지금 산림과 하천 및 원약 황무지를 일본인이 청구를 한다. 황무지 개강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오른쪽에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 하면은 1904년이 되죠. 러일 전쟁 중에 이제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군사상 기점을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하게 되고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대한 게 뭐냐? 보안회가 나오죠. 보안회가 이걸 저지를 시킵니다. 보안회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송수만도 있고 원세성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송수만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수만만 딱 외우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안회에 대한 이런 활동이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황무지 개항권을 저지시켰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08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죠. 이 이후에 다석주가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안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선지 읽어보죠. 1번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 그러면 신민회가 되죠.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만들었다. 2번 보안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뭐 송수만을 보고 딱 알면은 좋죠. 3번 독립문이 건립된 과정을 살펴본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96년에 만들어져서 98년까지 갔다. 4번 조선 형평사의 설립 목적을 검색한다. 1923년에 이제 진주에서 백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뤄진 운동이죠. 5번 한국중앙총성회의 활동을 파악한다. 보부상들에 대한 보부상이 아니라 시전상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봐요. 보부상의 흐름. 보부상은 이거 이제 해상공국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부와 계속 친정부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한국협회가 되고 반면에 이제 시전상인들은 한국중앙총성회가 된다. 보부상 쪽은 이제 관원상인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 쪽에 서게 되고 한국중앙총상회 이쪽은 이제 이후에 독립협회하고 독립협회 편에서 도와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